자, 오늘은 중고차 꿈에서 타기 9번째 시간이죠. 전방 카메라를 한번 달아볼게요. 전방 카메라는 기존에 저희 사용하던 거 있죠? 후방 카메라, 그거를 달면 됩니다. 물론 전방 카메라 전용으로 나온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 다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일단 이게 싸니까, 그죠? 여기다 스위치를 또 한 개 다 달아줄게요. 전방 카메라 항상 들어올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럼 차근차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 앞에 원래 저게 크롬이 아니라 약간 좋게 말하면 금색 아니면 누런색 커버가 있죠. 원래 쉐보레 마크. 근데 그게 없어요. 아마도 사고 때문에 스크래치가 났거나 깨졌거나 해서 아마 뜯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스크래치 같은 게 많이 보이죠. 네. 그리고 저 틈 사이에 하얗게 백화 비슷하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그냥 수건이나 이런 걸로 닦아서 잘 안 없어지니까 이렇게 철섬으로 스틸룰 있죠? 아시죠? 크롬 관리할 때 쓰는 그걸로 과감하게 이렇게 문질러 줄게요. 근데 요거는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스크래치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만 문질러 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허옇게 된 부분이 지워집니다. 좀 지워진 거 보이시죠? 저렇게 지워지고요. 하실 때는 일반 도장면 쪽에 손상이 안 가도록 하셔야 돼요. 저기 도장면 쪽에 닿으면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도장면에 안 닿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지웠다 싶으면 다시 수건 가지고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자, 그리고 후방, 전방 카메라죠. 계속 헷갈리는데, 전방 카메라를 설치를 그릴에다가 하기 위해서는 지금 토스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 그릴 위에 플라스틱 커버가 있어요. 요 키들이 보이시죠? 요 놈들,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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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요 녀석. 요거를 다 빼주셔야 돼요. 요거 빼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겉에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잡으시고요. 가운데 부분을 돌리시면 요렇게 가운데 부분이 올라와요. 그런 다음에 저 상태에서 손으로 가운데 부분만 당기셔도 되고, 요런 공구가 있으시면 요렇게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쏙 빠지죠. 어렵진 않죠? 구조를 좀 보여드리면, 지금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쪽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정이 되는 요런 방식입니다. 키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예전에 휀더 방음할 때도 이렇게 보여드렸고, 범퍼 탈거할 때 그때도 보여드렸으니까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뜯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잘 안 뜯어지는 부분은 이렇게 벤치로 잡아당겨서 뜯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요 커버가 쏙 하고 빠지죠.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죠. 자, 그릴 뒤쪽에다가 배선을 넣어서, 배선이 요 앞쪽 라디에이터 앞쪽으로 해서 요 헤드라이트 사이로 들어가서 배터리 옆쪽으로 요 ECU죠. ECU 위에 라인을 타고 저 안쪽에, 지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보여드릴게요. 지금 빛을 좀 비춰보면 지금 고무로 지금 빛이 딱 때리는 데 있죠? 저 부분이 고무로 된 부분이에요. 저건 배선이 들어가는, 배선 뭉치가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저 부분이 실내로 어디로 연결되느냐, 요쪽으로 연결됩니다. 뭔가 밖에서 들어왔을 것 같은 선들이 있죠? 저쪽으로 연결이 돼요. 주로 오디오 할 때 전원선 뺄 때도 저쪽으로 많이 쓰고요. 여러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릴 앞쪽을 좀 뚫어 줄게요. 요 뚫는 건 저희가 후방 카메라 설치하는 거 몇 번 보셨죠? 뭐 그때 하는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금 앞쪽 부분이 크롬 있는 부분이 스크래치가 많이 났어요. 저거를 그냥 필름으로 간단하게만 씌워 주도록 할게요. 굉장히 춥습니다, 날씨가. 요 필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카본 필름이고요. 뭐 그냥 카본, 정확하게 말하면 카본 패턴을 가지고 있는 필름이죠. 실제로 카본은 아니고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굉장히 오래됐네요. 수입했다가 뭐 조금 판매를 했었던 그런 필름이에요. 가게에 굴러다니길래 썼습니다. 굳이 뭐 저런 거를 붙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 앞쪽에 스크래치가 많이 나고 보기가 싫으니까 뭐 저걸 간단하게 커버를 해줄게요. 그리고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산이고요. 그게 좋은 필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굴곡이 많이 진 부분, 텐션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그냥 평면 뭐 이런 거 붙이실 때 뭐 이런 필름 쓰시면 됩니다. 뭐 이런 거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뭐 필름이야 뭐 엄청 많이 나오니까 뭐 본인이 좋아하는 모양이나 뭐 그런 거 구매하셔가지고 그냥 하시면 돼요.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작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싸구려 필름인 거죠. 예. 그냥 가게 굴러다니고 남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뭐 랩핑은 뭐 차후에 날 좀 따뜻해지면 좀 보여드릴 텐데 랩핑의 가장 중요한 건 필름이에요. 물론 랩핑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필름을 좋은 걸 써야 오래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작업을 잘해도 그 기본적으로 필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점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랩핑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일단 필름을 좋은 걸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뭐 요거는 뭐 별 내용 아니니까 뭐 대충 빠른 화면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뭐 대충 이렇게만 붙일게요.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인 것보다 조금 나으니까. 그리고 가운데다가 후방 카메라를 전방 카메라죠. 계속 헷갈리네요. 전방 카메라를 달 겁니다. 뭐 기존의 후방 카메라랑 똑같은 카메라니까요. 그리고 아까 뚫어줬던 구멍 근처로 이렇게 칼집을 하나 내줄게요. 그리고 좀 배선을 넣어야 되겠죠? 배선 놓고 이렇게 딸깍. 그리고 너무 그릴에 부착했을 때 그릴 각도에 따라서 조금 잘 안 보이는 그런 차들도 있어요. 그릴이 너무 90도로 서 있다거나 하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적당히 딱 누워 있어서 이렇게 싼 마이로 기존에 사용하던 후방 카메라 싼 것들 있죠. 뭐 이런 후방 카메라를 해봐야 뭐 인터넷 검색하시면 15,000원, 20,000원 뭐 요 정도밖에 안 하니까 저는 그냥 뭐 이런 거 씁니다.
일단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게 제 채널의 목적이니까요. 뭐 그렇죠. 그래요. 후방 카메라 뒤쪽에 너트를 체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쪽에 보시면 그 양면 테이프가 있어요. 뭐 그것도 뜯어서 이렇게 체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너트가 풀리지 말라고 방음지 있죠? 방음지 조각 이렇게 남는 거를 너트 쪽에다가 붙여주시면 너트가 주행 중에 혹시나 돌아가면서 풀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저런 게 없으시다 그러면 매니큐어 같은 거 있죠? 매니큐어 같은 거를 조금 발라 놓으시면 너트가 풀리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대충 요렇게 달게요. 그리고 배선들은 요 라지에이터 옆쪽으로 해서 헤드라이트 뒤쪽으로 뭐 요런 식으로 빼줄게요. 그리고 요 작업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뭔가 움직이는 앞쪽에 팬이 혹시 앞쪽에 달려있는 차들 그런 차들은 팬을 피해서 다셔야 되겠죠. 괜히 저 배선 같은 게 팬에 걸려서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일부러 팬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뭐 그쪽으로 말려 들어갈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영상을 조금 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뭐 가시면서 중간중간에 배선들을 뭐 케이블 타이 같은 걸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뭐 저걸 안 보이게 안쪽에다 하셔도 되고요. 뭐 저처럼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가급적이면 순정 말고 뭐 외부에서 장착한 것들은 선을 보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뭐 정비할 때나 그럴 때 좀 유용하니까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나오는 선을 보시면 흰색 선과 녹색 선이 있어요. 흰색 선은 주차 라인, 저거를 그냥 놔두시면 주차 라인이 표시가 되고요. 저걸 끊어주시면 주차 라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녹색 선은 상하 반전선입니다. 위아래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선이죠. 일단 상하 반전은 뭐 일단 달아보고 뭐 상하 반전을 써야 된다 하면 저거를 끊어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부로 연결되는 저 고무 있는 부분 옆쪽으로 선을 밀어 넣어 줄게요. 지금 굉장히 카메라 찍기가 영상 찍기가 공간이 협소합니다. 조금 흔들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선이 나오는 겁니다. 실내로 이제 악셀 브레이크 있는 쪽 저쪽으로 선이 저렇게 나와요. 그리고 스위치를 뭐 따로 여기 안 다실 거면 요 커버는 탈거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커버를 탈거를 해서 스위치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탈거를 할게요. 자, 요 카드 홀더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쪽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누르고 이렇게 뽑으셔야 됩니다. 참 친절하다, 그죠? 그래요. 저거 뽑으시면 안쪽에 피스가 하나 있습니다. 피스 하나 있죠? 요걸 뽑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커버를 뜯어내시면 돼요. 뜯어내실 때 지금 후드 여는 그 스위치라고 해야 되나? 레버 있는 부분도 탈거를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일단 요거를 뜯어서 저 레버는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지. 뭐 대부분 차들이 비슷하니까요. 근데 현대 차들은 뭐 이런 식으로 안 돼 있죠. 그냥 당기는 저 킥패널 쪽에 붙어 있는 그런 타입이죠. 자, 후드를 여는 레버를 탈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일단 가체기를 해놓고 탈거를 할게요. 안쪽에 보시면 피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피스 두 개를 풀어주시면 저 레버랑 와이어랑 같이 붙어있죠. 저게 통째로 저런 식으로 빠져요. 통째로 빠지고요. 저 와이어 빼는 법도 보여드릴게요. 자, 와이어를 통째로 고정하는 브라켓, 저쪽에서 와이어 겉부분을 감싸고 있는, 그러니까 선 통째로 그렇게 뽑으시면 되고요. 저 레버에 고정되어 있는 저 둥근 부분, 참 저거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 부분 푼 다음에 이렇게 제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커버를 뜯으시면 완전히 탈거가 되는 거죠.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요 아까 피스 두 개 고정 자리고요. 요 구멍 하나 보이시죠? 저쪽 와이어 연결돼 있고 뭐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일단 와이어를 떼는 방식, 뭐 요런 방식입니다. 그렇게 뭐 어렵진 않죠.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저 제품을 보시면 요런 RCA, 그 다음에 전방 카메라 연결하는 또 다른 타입의 잭이 있어요. 그 두 개를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RCA 연결하고요. 이제 저 RCA 선으로 후방 카메라에 화면 신호가 들어오는 거죠. 화면 정보가. 그리고 가급적이면 요런 잭들을 연결하면 중간에 이렇게 전기 테이프를 한번 감싸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게 뭐 가만히 있으면 빠질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저렇게 모든 잭들을 연결하는 부분은 전기 테이프를 한번 감싸주는 거,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내구성 확보에 아주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토스카 센터 패시아 탈거는 많이 보셨죠? 아래쪽 찌르고 위쪽 찌르고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굉장히 쉽죠? 토스카 요 차는 장난치기 아주 최적화된 아주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피스 4개를 풀어주시고요. 요거는 제가 오디오 매립할 때 보여드렸었죠. 그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뒤쪽에 있는 선들을 다 뽑아줄게요. 선이 복잡하면 나중에 이해하시는데 조금 불편하실까봐 일단 선을 쫙 뽑아서 좀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있는 요 후방 카메라, 계속 헷갈리네요. 전방 카메라로 하게. 전방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RCA와 전원선 요 두 개를 저 센터 패시아 쪽으로 넘겨 주셔야 돼요. 토스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간이 많습니다. 저 기둥 뒤에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손을 넣어서 이렇게 뽑아 주시면 이렇게 돼요. 근데 선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차들 있다 그러시면 우리 세탁소에서 쓰는 옷걸이 있죠. 뭐 그런 거 가지고 넣어서 연결하셔서 빼시면 됩니다. 그거는 또 나중에 후방 카메라 할 게 많아요. 차야 뭐 할 게 천지죠. 옆집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그래요. 매일 제가 뭐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너는 맨날 차를 뜯냐? 맨날 차 뜯어서 뭐 하냐? 뭐 그런 거죠. 배선 정리를 요 안쪽에서 해줄게요. 요 차 같은 경우는 공간이 굉장히 안쪽에 많기 때문에 안쪽에서 정리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안쪽에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핸들 아래쪽 부분, 아까 우리 선이 들어왔던 부분 있죠?
외부에서 내부로 선이 들어왔던 그 라인에 요 선을 마감을 해주셔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마감하는 부분은 뭐 아무데나 해주시면 돼요. 공간이 있는 부분에다가 아무데나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잡소리 방지를 위해서 흡음재 남은 걸로 저렇게 감싸 주시고요. 그리고 스위치를 하나 달 겁니다. 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켜져 있을 필요는 없죠. 주차할 때나 전방 주차할 때 앞쪽에 장애물이나 바닥에 이상한 거 있는지 그런 거 보는 정도로만 쓸 거기 때문에 사실 항상 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자, 요쪽에다가 스위치를 하나 달아 줄게요. 스위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스위치 종류 굉장히 많고요. 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선이 4개가 나와 있습니다. LED 불이 들어오는 스위치고요. 요 빨간색, 검정색 선은 스위치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선이고요. 실제적으로 스위치를 온오프 하는 건 흰색 선 2개를 연결했다가 끊었다가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흰색 선 연결되고 이렇게 하면 떨어지고. 간단하죠? 이렇게 눌러지는 타입의 스위치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스위치에 관련된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 중간에 따로 설명드리는 시간을 만들게요. 그 스위치 다는 부분을 뚫으실 때는 항상 뒤쪽에 순정 키가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잘못 뚫으시면 키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겠죠. 딱 키 있는 부분 뚫으시면. 지금 제가 저거 쓰는 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휘었어요. 이런 식으로 뚫어주시면 되고요. 저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한 14mm 정도로 뚫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16mm 짜리라 조금 오버가 됐어요. 스위치가 애매하게 걸립니다. 애매하게. 그래도 걸려만 있으면 되죠. 뒤쪽에 따로 보강 작업을 좀 했으니까요. 근데 실제 뚫으실 때는 한 14mm, 15mm 이 정도 뚫으시면 될 것 같아요. 스위치 뒤쪽에 있는 너트를 체결해 주시고요. 사실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스위치를 연결하는 그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스위치 이렇게 달았고요. 키 있는 부분 안 걸리게 이런 식으로 장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립을 할 겁니다. 조립할 때 선은 미리 가야 할 부분에 빼놓으시고요. 이거는 이제 가체결이죠. 일단 이렇게 대충만 끼워 놓고 또 걸리는 부분이 또 어디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배선 작업입니다. 배선 작업. 이제 다이 하실 때 보시면 배선 관련해서 굉장히 또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배선이나 나중에 릴레이도 마찬가지고요. 릴레이나 이런 부분은 기본 개념만 아시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 영상 쭉 보시다 보면 어느 정도 다 이해가 가시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쪽에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요거는 이전 영상에 저희가 내비 매립을 했죠. 내비는 상시는 사용 안하고 ACC만 가지고 이렇게 잭을 개조를 해서 만들었었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의 내비게이션 매립편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ACC에서 나오는 선입니다. 브러스는
빨간색이고요. 마이너스는 검정색.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을 중간에 브릿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피복을 벗겨주도록 할게요. 피복을 벗기실 때는 뭐 이렇게 라이터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선 뭐 스트리퍼라고 있습니다. 그게 다이 작업을 많이 하실 분은 뭐 전선 스트리퍼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죠. 그 깔끔하게 피복을 벗길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거 대부분 없다는 가정하에 지금 영상 보시는 분 중에 스트리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쵸?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근데 없는 분들이 많다는 가정하에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제가 자르고 있는 요 선은 후방 카메라로부터 오는 선입니다. 여기에 전기 신호를 넣어줘야 후방 카메라가 ON이 되겠죠. 우리 이전에 후방 카메라 설치할 때 요 선을 후진 등에다 연결했었죠. 고선입니다. 고선. 검정색 하나, 그 다음에 빨간색 하나. 그리고 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 네 가닥 선은 스위치에서 오는 선이에요. 스위치에는 총 선이 4가닥이 오고요. 흰색 2가닥이 스위치가 온, 오프가 되는, 저 흰색 2가닥이 연결했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온, 오프가 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검정색 선이 있습니다. 요 선은 스위치 안에 지금 불이 들어오는 스위치예요. LED로 불이 들어오는 스위치라 스위치 안에 들어오는 LED에 들어갈 전기가 들어가는 선. 참 말로 하면 어려운데 그냥 스위치 불 켜는, 스위치에 불 들어오게 하는 선이에요.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날씨가 지금 좀 밤이라 더 춥네요. 참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다이 작업하기가 굉장히 조금 상그럽다. 그런 거죠. 자, 지금 제가 연결하는 선은 스위치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선, 그리고 후방 카메라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선. 계속 헷갈리네요. 그냥 카메라라고 할게요.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마이너스 선, 그거를 차체 ACC에서 나오는 마이너스 선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마이너스 끼리는 하나로 연결해 주는 거죠. 물론 저렇게 연결 안 하시고 차체에다가 접지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작동은 됩니다. 그죠? 근데 가장 좋은 건 저렇게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게 가장 좋고 노이즈 날 확률도 굉장히 적습니다. 뭐 노이즈라는 게 뭐 오디오에도 노이즈가 나지만 카메라에도 분명히 노이즈가 있어요. 그렇고요. 그리고 흰색 선 있죠? 스위치에서 나오는 흰색 선, 뭐 2개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저거는 따로 구분이 없어요. 흰색 선은. 그리고 스위치에서 나오는 빨간색 선, 그것과 흰색 선을 연결을 하나를 해줍니다. 그거를 차체에서 나오는 ACC 플러스에다가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ACC 플러스 연결을 해야지 스위치에서 LED가 불이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스위치를 ON을 하면 저 흰색 선과 다른 흰색 선이 연결이 되면서 후방 카메라 쪽으로도 전기가 가고요. 모니터로도 전기가 가고요. 요거는 좀 이따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겠죠? 안 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요 선 2개는 후방 카메라에서 오는
플러스 선, 그리고 스위치에서 나온 흰색 선 하나 남은 거 연결해 줬고요. 그리고 요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신호도 들어가야 되지만 전기가 들어가면서 온 오프를 감지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저 선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주로 리버스라고 많이 써 있습니다. 보통 후방 카메라를 많이 다니까요. 리버스라고 써 있어요. 고선 3개를 합쳐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지금 이해가 안 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지금 작업하는 것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하는 것만 보고도 만약에 지금 제가 하는 것만 보고도 다 이해가 됐다 그러면 어지간한 단위는 다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이해를 못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다. 그렇죠. 그리고 배선 정리를 조금 해줄게요. 워낙 배선들이 굉장히 너저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선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ACC 잭 만들었던 부분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오디오 작업을 하시든 어떤 작업을 하시든 내부로 순정 배선과는 다른 어떤 배선이 들어가면 잡소리가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선을 정리할 때는 미리미리 안쪽부터 잡소리가 안 나게 그렇게 밀어 넣으시면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RCA 잭을 꽂았던 데는 이렇게 전기 테이프로 한번 감싸 주시고요. 작업하시다가 저거 오디오를 안에 밀어 넣다가 저게 빠지는 경우가 간혹 정말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잭 같은 걸 꽂으시면 저렇게 한번 감싸 주시는 걸 습관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배선 작업은 끝이에요. 안쪽에 전선 배선들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토스카 차 같은 경우는 안쪽에 굉장히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빡빡한 그런 차는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작업하기가 수월한 편이에요. 그리고 작동이 되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고요. 자, 앞에서 배선 작업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이해가 안 되시죠? 저 녀석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왜 저 선을 저기다 연결하는지, 왜 이 선은 여기다 연결하는지 그거 설명드릴게요. 참 친절하다, 그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후방 카메라 연결하는 걸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비게이션에 여기 RCA는 아까 보셨던 노란색 잭을 그런 타입의 잭들을 RCA 잭이라 그럽니다. RCA 잭. 그리고요 후방 카메라가 있죠. 후방 카메라에서 RCA 잭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내비로 연결하면 끝이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에서 선이 2개가 나오죠. 빨강, 검정. 요거는 후진등 있죠. 후진등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시면 기어를 넣으면 후진등에 불이 들어오죠. 불이 들어오면 요 신호가 후방 카메라로 가면서 후방 카메라가 ON이 됩니다. ON이 되면서 그 신호만 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어떤 모니터를 쓰시겠죠. 그게 요 신호만 가지고 인식을 해서 후방 카메라가 내비에서 ON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요즘 내비게이션 매립하고 후방 카메라를 단다 그러면 다 이런 방식이에요. 후진등에서 신호를 이제 후진 기어를 넣으면 불이 들어오죠.
얘가 후방 카메라로 가서 뭐 후방 카메라 안에 중간에 뭐 조그만 게 있죠. 거기를 거쳐서 후방 카메라 켜짐. 그 신호가 뭐 엄밀히 말하면 중간에서 이렇게 가는 거지만 그럼 이해가 쉽게 그냥 이렇게 뭐 표현을 한 거예요. 요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서 신호만 들어가서 내비가 켜지는 그런 방식이에요. 일반적인 방식은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중간에 뭐 스위치 같은 것도 하나 달았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자, 이건 카메라고요. 그죠? 카메라에서 RCA 잭이 옵니다. 노란색, 그죠? 노란색을 모니터에다가 연결해 줍니다. 요거는 카메라가 뭔가 찍겠죠? 그럼 CCD, 뭐 CMOS, 뭐 요런 센서들이 요런 영상 신호를 뭐 감지를 해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내줘요. 그럼 후방 카메라에 또 어떤 게 오느냐가 아니고 어떤 걸 넣어줘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 신호,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를 물려줘야 돼요. 보통 이게 빨간색, 검정색이죠. 그죠? 그리고 중간에 스위치라는 게 다르죠. 스위치에는 선이 4가닥이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빨, 검, 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정말 글을 못 쓴다 그죠?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요 빨간색과 검정색은 뭐 하는 거냐? 우리 아까 보면 스위치에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스위치에 이게 안에 LED가 들어있어요. LED 들어가 있고 이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불이 들어오는 거죠. 불을 넣기 위하면 뭐 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넣어주는 게 요 빨간색 검정색이에요. 뭐 불이 들어오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러면 요 연결 안 하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흰색 2개는 뭐냐? 스위치를 누르면 요 흰색 2개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전기가 이렇게 통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얘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워줘. 이런 거 전기 이렇게 스위치 온 오프 하는 거 뭐 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모니터는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 앞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는 뭐 내비게이션에 요 RCA 보이시나요? 요 RCA 신호만 들어가면 인지를 하고 켜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거는 RCA 신호만 들어가서는 얘가 켜지진 않아요. 따로 뭐 간단하게 따로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전기 플러스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켜지는 거예요. 요 신호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도 들어가야 되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연결하느냐? 차체 ACC 있죠? ACC 요거는 내비게이션 매립할 때 사용했던 고 선이에요. ACC 선. ACC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스위치의 빨간색을 여기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스위치의 검은색을 마이너스 연결하고요. 그러면 스위치에 불은 들어오겠죠. 들어오고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에 화면이 좀 위로 갔네요. 자, 후방 카메라에 넣어줘야 될 전기, 그죠? 요 검정색은 어차피 접지니까 같이 연결을 해줘 버리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전기를 여기 ACC 바로 연결하게 되면 후방 카메라 항상 ON이 돼 있겠죠. 뭐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스위치를 눌렀을 때만 후방 카메라가 켜지고 그 다음에 모니터에도 전기가 들어가게. 그러면 요 흰색 선을 일단 플러스에 연결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플러스 신호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플러스 전기가 들어가고
요거 나오는 흰색 선. 뭐 이제 구분은 필요가 없어요.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요 나오는 흰색 선에 후방 카메라에 플러스, 그리고 모니터에 들어가야 될 플러스, 요걸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스위치를 ON을 하면 요 ACC에 있는 전기가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돼서 후방 카메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켜지고 켜지고 이런 겁니다. 복잡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면지가, 잠시만요. 지금 설명드린다고 좀 복잡하게 화면을 그렸는데, 간단하게 그리면 카메라의 RCA가 모니터로 들어가고요. 카메라에 플러스 ACC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스위치 플러스 마이너스. 자, 요게 그 다음에 스위치에 흰색 선 있죠. 요게 인, 요렇게 들어가고요. 그죠? 스위치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스위치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뭐 더 복잡하나 이러면? 스위치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런 거죠. 자, 스위치를 ON을 하면 ACC에 있는 전기를 요렇게 흰색 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후방 카메라에 들어가고, 요 화면에 들어가고, 오프를 하면 이게 단락이 되면서 얘도 꺼지고 꺼지고 그런 거죠. 그리고 스위치는 ACC를 넣으면 불이 들어오겠지. 요거는 스위치 들어가는 그 LED 파란색 불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스위치를 항상 불이 들어오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상시에 연결하시면 되죠. 상시. 그런 데 연결하시면 스위치 항상 불이 들어오겠죠. 근데 뭐 항상 불이 들어올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요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최대한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계속 영상 보시죠. 자, 이제 장착은 다 했고요.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완전 조립하기 전에. 자, 보시면 지금 상하가 반전이 돼 있죠. 지금 그냥 위아래가 거꾸로 돼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요 안쪽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상하 반전선, 녹색 선 있죠. 흰색 선은 주차 라인을 표시하는 선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 선은 상하를 반전시키는 그런 선입니다. 그러면 저 녹색 선을 이렇게 커팅 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상하가 반전이 되어서 영상이 출력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위아래가 이제 정상적으로 됐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요 차의 후방 카메라를 원래는 후방에다 달아야 되는 거지만 지금 전방에다 달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좌우가 거꾸로 나타납니다. 좌우가 반전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후방 카메라 내부에 뭐 선을 끊고 뭐 그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요. 요 모니터 상에서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미러 뷰 뭐 이런 식으로, 미러링 말고요. 뭐 그런 식으로 설정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설정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좌우 반전도 가능한 거죠. 이제 요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지금 차 밑에 뭐 이물 같은 게 뭐 장애물이나 그런 것도 다 보이고요. 실제로 사람이 보는 거하고 이렇게 보는 거하고 좀 다르죠. 뭐 요거는 뭐 사실 크게 보실 일은 없는데, 뭐 전방 주차할 때 그럴 때 간혹
뭐 필요는 합니다. 평소 때는 뭐 꺼두시고요. 뭐 그런 거죠. 이렇게 몇 번 테스트를 해보고요. 지금 스위치에 파란색 LED 불이 들어와 있죠. 저게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플러스 마이너스 선 두 개를 ACC 연결하면 저렇게 됩니다. ACC를 빼니까 스위치에 불이 꺼졌죠. 뭐 그런 거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래쪽 부분 이렇게 체결을 해주시고 조립을 해주시고, 뭐 요 조립하는 것도 쭉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홈이 있어요. 저 홈 사이로 저 와이어 끝 부분, 둥근 부분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동그란 홈이 있죠. 그쪽으로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와이어를 고정을 해 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피스 두 개 박아 주시면 되겠죠. 저 구멍에다가. 자, 피스 박는 거는 영상에 좀 잘렸네요. 그래요. 자, 그리고 카드 홀더 있는 부분 안쪽에 보시면 요 피스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박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홀더 체결해 주시고, 밑에 거 눌러야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냥 밀어 넣으시면 절대로 안 들어가죠. 영상을 찍는데 전화가 참 많이 오네요. 다음에 전화기를 꼭 꺼놓고 갈게요. 그렇다고요. 이렇게 하시면 작업은 사실상 끝입니다. 그리고 커버를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뽑았던 키들을 장착을 해주시면 뭐 작업은 끝입니다. 뭐 전방 카메라라고 해서 뭐 딱히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작업을 할 줄 아시면 뭐 전방 센서 같은 것도 있죠. 센서도 뭐 범퍼 쪽에다가 센서를 달고 나서, 그 다음에 배선도 동일한 방식으로 저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뭐 하나를 뭐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면 뭐 다른 것도 충분히 응용이 가능하다는 거.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뭐 사실 이렇게 주행하면서 전방 카메라를 보실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게 낫지, 괜히 이거 보시면 더 운전하는데 위험하시니까, 요거는 뭐 마트 같은데 주차할 때 차량 하부 쪽에 뭐 긁힐 만한 뭔가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요거를 중간에 신호를 훔쳐와서 화면 녹화하는 것도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 뭐 카메라 자체 화질이 그렇게 뭐 좋진 않아서 굳이 뭐 그런 기능까지는 필요가 없을 듯 하네요. 일단은 뭐 야간 치고는 그렇게 화질이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조만간에 영상을 제작하는데 차가 좀 필요합니다. 테스트 할 차, 가솔린 차량이 필요하고요. 2000cc GDI 엔진을 사용하시는 차주분들이 계시다면 뭐 차를 조금 제공해 주시면 제가 뭐 테스트라고 해서 뭐 어떤 걸 할 거냐면 연료 첨가제 있죠. 실제적으로 연료 첨가제를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연료 첨가제가 뭐 효과가 있는지 뭐 그런 거 테스트 할 겁니다. 뭐 연락처는 영상 하단부에 제 카톡 아이디를 남겨두도록 할게요. 아니면 댓글이나 하단부 쪽에 카톡 아이디 남겨둘 테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